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뉴스, 이제 지겹지 않으십니까? 0.75. 이 숫자는 더 이상 통계가 아니라 사형 선고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붕괴 앞에 뉴욕타임즈는 흑사병보다 처참한 몰락이라 경악했고,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라고 단언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멸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은 증발하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가죠. 저 역시 처음엔 동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 멸망의 예언이 절반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과 AI 거물들이 조용히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절망적인 저주가 역설적으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AI 제국으로 강제 진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일자리를 뺏길까봐 AI를 규제하고 막아설 때 사람이 없어서 AI를 신처럼 모셔야만 하는 나라. 이 비극적인 폐허 위에서 시작될 새로운 질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망해가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AI 패권국으로 부활하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의 경제학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비관적이죠. 어느 소도시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다거나 이제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통계청의 그래프는 매년 더 가파른 절벽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우리는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소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정말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는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망해가는 한국의 민낯을 보며 한숨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전혀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자본이 모이는 실리콘밸리,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AI 석학들의 회의실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인구 지표를 보며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이로운 눈빛으로 이 땅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사라질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도달하지 못한 완전 자동화 제국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전 세계가 포기한 나라를 두고 정작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곳을 주목하는 걸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 직면한 공통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AI와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도입에 반대하며 트럭 운전사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유럽에서는 지식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AI 규제법을 만들어달라고 정부를 압박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저항하면 혁신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저항할 사람 자체가 사라진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항할 사람조차 부족한 상태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야간 알바를 구할 수 없어 무인 결제 시스템을 절박하게 도입하고 식당 주인은 서빙 로봇이 없으면 장사를 접어야 할 처지입니다. 공장주들은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으니 전 공정을 자동화 로봇으로 채우는 것 외에는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른 나라에서 기술이 일자리를 뺏는 침략자로 대우받을 때 유독 한국에서만 기술이 유일한 구원자로 추앙받는 이 상황.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역설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절망적인 결핍이 역설적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사회적 비용을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빨리 미래에 도착하고 있는 셈입니다. AI 특이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그 이후의 변화는 인간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벌어진다는 개념이죠. 대다수 전문가는 이 특이점이 도래했을 때 노동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대규모 실업과 폭동이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자리를 잃고 분노할 사람조차 없는 나라라면요? 오히려 그 빈자리를 AI가 완벽하게 메워준다면 그 나라는 혼란을 겪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강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구가 사라진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의 숫자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0.75라는 숫자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의 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인류 문명의 입구일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지능 폭발의 시대를 가장 최전선에서 맞이할 준비를 강제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기술의 진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속도로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산수로 계산하던 상식을 비웃으며 기하급수로 터져나오는 AI의 속도, 그 공포스러운 진실의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의 기술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오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뇌가 세상을 산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1이 발전했으니 오늘 1이 발전하고 내일도 1만큼 변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선형적 사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AI의 진화는 산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체스판의 첫 번째 칸에 쌀 하나를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갈 때마다 그 양을 2배로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 칸은 2알, 세 번째 칸은 4알, 그 다음은 8알. 초반에는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30번째 칸에 도달할 때까지만 해도 그저 커다란 쌀 한 포대 정도의 양일 뿐이죠. 하지만 31번째 칸을 넘어가는 순간 기적이 아니라 재앙이 시작됩니다. 단 한 칸을 더 갔을 뿐인데 쌀의 양은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함수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은 인류는 지금 AI라는 체스판의 32번째 칸, 즉 폭발이 시작되는 임계점을 막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저 말 잘하는 챗봇이 나왔다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AI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AI는 스스로 코드를 짜고 단 몇 초 만에 고화질 영상을 만들며 인간이 평생 걸려도 읽지 못할 분량의 논문을 단숨에 분석해냅니다. 더 무서운 것은 AI가 이제 스스로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데이터를 넣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AI가 더 똑똑한 AI를 설계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재귀적 자기 개선의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AI의 지능이 인간의 제어를 벗어나 스스로 진화하는 속도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인류라는 종의 지위 자체가 흔들리는 걸까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는 돈의 전쟁을 보십시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1년에 쏟아붓는 돈이 한국의 1년 국가 예산과 맞먹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이런 미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게임에는 2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AGI, 즉 인공 일반지능에 도달하는 기업이 지구상의 모든 지적 자산을 독점하게 되는 승자 독식의 세계. 이 치킨 게임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내가 멈추면 경쟁자가 나를 영원히 앞서가고 내가 속도를 줄이면 내 기업의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결국 자본은 인류의 안전보다 기술의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가속 페달은 이미 바닥까지 밟혔고 그 끝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노동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묘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이 미친 듯한 속도전의 공포를 느끼며 규제를 외칠 때 왜 유독 어떤 나라들은 이 폭주를 조용히 반기고 있을까요? 특히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한국 같은 나라 말입니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 죽겠다는 나라에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폭발적 지능이 등장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멸망해가는 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역사적인 필연적인 등장일까요? 만약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모든 전문직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도 우리는 인구 소멸을 저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까요? 이제 그 잔인한 진실, 인간의 자격증이 종이 조각이 되는 노동 붕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당신의 직업은 이 폭풍 속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굳건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직 자격증 하나 따두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는 믿음 말이죠.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수만 줄의 코드를 짜는 개별자들까지.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지식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보호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주 차갑고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신성시했던 그 지식의 성벽들이 지금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적의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어렵다고 말하는 고시공부나 전문직 업무의 본질 아니었나요? 2023년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의 성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AI는 인간 변호사가 수만 페이지의 서류를 검토하며 며칠 밤을 새워야 할 일을 단 몇 초 만에 끝냅니다. 판례를 분석하고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며 완벽한 법률 문서를 작성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 인간 변호사와 단돈 몇 달러의 완벽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AI. 시장은 과연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비단 법조계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AI가 영상 판독 분야에서 전문의의 정확도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장의 암세포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인간 의사가 놓치기 쉬운 미세한 징후까지 잡아냅니다. 개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니어 개발자의 역할은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완전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짠 코드의 버그를 찾고 최적화를 제안하며 심지어 명령어 한 줄에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하는 AI를 보며 현직 개발자들은 전율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겠지라고 믿었던 창의적이고 지적인 영역조차 AI에게는 그저 또 다른 데이터 처리 과정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죠. 만약 지식노동의 가치가 영원에 수렴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교육과 보상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AI 자동화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억 명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사람들이 자신의 쓸모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기계로 대체했다면 이번 AI 혁명은 인간의 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없어도 도구를 다룰 지능이 있으면 살아남았지만 지능마저 대체된다면 인간에게 남은 고유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노동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노동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존을 영위해온 수천 년 된 자본주의의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도덕적 훈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묘하고 역설적인 상황이 하나 포착됩니다. 이 노동 붕괴의 공포 앞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대규모 실업과 사회적 폭동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유독 딱 한 나라만이 이 상황을 냉소적으로 혹은 아주 기묘한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데 우리는 제발 누가 내 빈자리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울부짖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사라져서 노동자가 부족해 죽겠다는 이 비극적인 결핍이 과연 노동붕괴라는 재앙과 만나면 어떤 스파크를 일으키게 될까요? 멸망해가는 나라와 노동을 끝내버리는 기술의 결합. 이것이 재앙의 가속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강제 진화의 시작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한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AI 실험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칼입니까? 아니면 막대한 자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생존을 향한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절박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끓어오르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AI가 일자리를 뺏을까봐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보다 AI 도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미국 실리콘밸리조차 기술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 마치 이 파멸적인 기술을 기다렸다는 듯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IT 강국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더 처절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일자리를 뺏기기 전에 일할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2018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면 일할 사람 1,000만 명이 증발합니다. 서울 시내의 편의점은 밤마다 알바 구함 문구를 붙여놓지만 전화기는 울리지 않습니다. 지방의 공장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그들마저도 이제는 부족합니다. 식당 주인들은 말합니다. 사람 쓰는 게 제일 무섭다. 차라리 기계가 편하다. 여기에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치트키가 작동합니다.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는 한국인의 디지털 수용성과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키오스크 도입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식당 테이블마다 태블릿 메뉴판이 깔리고 할머니들이 로봇이 서빙하는 국밥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서구권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면 불쾌한 골짜기를 느끼며 거부감을 보이지만 한국인에게 로봇은 그저 일 잘하고 속도 빠른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서적으로 AI와 공존할 준비가 끝난 전 세계 유일한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가 AI 도입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한 해 만회하며 수년을 허비할 때 한국은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조차 없습니다. 당장 내일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는데 무슨 합의가 필요합니까? 생존이냐 멸망이냐의 기로에서 한국은 저항 없이 기술을 흡수하는 전 세계 유일한 저항 제로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 1위, 직원 10명당 로봇 한 대가 이미 배치된 나라. 이 수치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계가 아니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절박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훈장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모든 직업이 AI로 대체되는 순간이 왔을 때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동을 일으키는 나라가 먼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이미 사람이 없어서 로봇이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나라가 먼저 살아남을까요? 인구 부족이라는 재앙을 자동화라는 축복으로 치환하는 이 거대한 역술. 이것이 재앙의 가속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강제 진화의 시작일까요? 저항이 사라진 이 땅에서 AI는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할 수 있을까요? 실리콘밸리의 천재 공학자들이 꿈꾸는 완벽한 미래 도시. 모든 자동차가 운전대 없이 스스로 달리고 로봇이 길거리를 청소하며 AI가 노인들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도시. 그런데 이런 세상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기존 질서의 부재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시스템이 견고한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이런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수천 개의 규제와 이해관계, 그리고 사고를 두려워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래도시 실험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로 텅 비어가는 지방 소도시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 이곳은 더 이상 비극의 현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에게는 그 어떤 규제도, 그 어떤 저항도 없는 가장 완벽한 하얀 도화지입니다. 실제로 젠슨 황이나 샘 올트먼 같은 거물들이 왜 1년에 몇 번씩 한국을 찾겠습니까? 단순히 반도체를 사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 AI 공급망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AI의 뇌라고 불리는 GPU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 HBM 반도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가 통신망이 이토록 완벽하게 압축된 나라는 지구상의 한국뿐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 AI 진화도 멈춥니다.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이미 국가 시범도시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AI 시스템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버스기사 대신 자율주행 셔틀이 달리고 아파트 복도에는 택배기사 대신 애달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하려 하면 택시 노조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만 한국의 지방도시는 이미 택시 기사가 없어서 주민들이 이동권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보다 더 강력한 힘은 당장 내일의 이동을 책임질 존재가 로봇밖에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의 한 도시 전체가 AI에 의해 완벽하게 운영되는 데 성공한다면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편리한 도시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로 대체되는 시작일까요? 전 세계가 결국 인구 감소를 겪게 될 미래, 그들은 모두 한국이 만든 이 설계도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미리 써내려가는 작가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시가 스마트해지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그 안에 경제 구조까지 장밋빛인 걸까요? 사람이 일하지 않고 AI가 모든 부를 창출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쓰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물건은 넘쳐나고 노동은 사라진 시대.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는 과연 어떤 괴물로 변모하게 될까요? 그 잔인하고도 충격적인 경제 구조의 붕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견고한 경제적 질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번다는 명제 말이죠.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 노동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그 임금으로 다시 물건을 소비하는 거대한 순환고리. 이것이 지난 수백 년간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심장박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심장박동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 소멸로 노동자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AI와 로봇이 채워버린 세상. 그곳에서 우리가 알던 돈의 공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AI가 설계하고 로봇이 조립하며 자율주행 트럭이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월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는 로봇은 단지 약간의 전력과 유지비만을 요구할 뿐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한계 비용 제로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하나 더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0원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인건비가 사라지면 물건값은 폭락합니다. 마트의 식료품 가격이 10분의 1이 되고 로봇이 3D 프린팅으로 찍어내는 집값이 껌값처럼 낮아지는 세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복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물건값이 0원이 되면 그 물건을 파는 기업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이를 잃은 당신은 무엇으로 그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한 역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기술이 너무 완벽해진 나머지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면 역설적으로 소비할 주체인 인간의 주머니가 비어버립니다. 기업은 인건비를 아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물건을 사줄 월급 받는 인간이 없으면 기업도 망하게 됩니다. 인구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자동화가 가장 빠른 대한민국은 지금 이 치명적인 디플레이션의 덫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생산은 폭발하는데 소비할 인간은 사라지는 사회. 우리가 알던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는 이 거대한 정지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보며 마른 침을 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인간의 노동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가? 라는 인류사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이 강제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사라진 시대, 돈의 흐름이 끊긴 사회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노동의 대가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자본의 배당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죠. 국가가 기업의 이익을 징수해 국민에게 직접 돈을 꽂아주는 세상.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이 기묘한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는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직업이 유망한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국가는 어떻게 부를 분배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노동이 죽어버린 자리에 새롭게 피어날 분배의 혁명. 인구 소멸이라는 저주가 어떻게 우리를 국민주주의 시대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의 종말 위에서 새롭게 태어날 새로운 질서의 정체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이 꿈꾸던 안락한 삶은 과연 누가 보장해주게 될까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도 위험한 상상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신성시해왔던 노동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라는 수천 년 된 격언이 완전히 틀린 말이 되는 세상 말입니다. 자본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부의 원천을 노동에서 자본으로 옮기고 그 이익을 국민 전체가 나누는 분배 혁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 주권입니다. 여러분, AI가 누구의 힘으로 똑똑해졌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매일 올리는 SNS 사진, 클릭하는 기사, 결제하는 데이터들입니다. AI는 인류 전체의 지적 자산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AI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의 지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그 데이터를 제공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기업이 로봇으로 번 돈을 우리에게 나눠줘야 하는 이유는 자선이 아니라 우리의 원재료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눈으로 봐도 이것은 자본주의 구출작전입니다. 로봇이 하루에 수억 켤레의 신발을 찍어내도 그걸 사줄 인간들의 주머니가 비어있다면 기업은 그날로 파산입니다. 결국 기업이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소비자인 우리에게 돈을 주어 자신들의 물건을 사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봇세와 기본소득이 공상과학에서 현실의 법안으로 넘어오는 지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덕분에 이 실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인구가 사라져 세금이 거치지 않는 나라에서 국가 시스템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의 AI 수익에 과세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는 약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AI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돈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데이터 권리에서 나오는 정당한 수익금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일하지 않아도 통장의 숫자가 지키고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된 낙원이 눈앞에 보이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냉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국가가 모든 부를 분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국가가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배당금을 끊겠다고 협박한다면 당신은 국가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인구 소멸의 저주가 우리에게 준 이 분배의 열매는 달콤한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길들이는 독약일까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인가? 아니면 거대한 기계 시스템에 종속된 사육인가? 이 거대한 체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단순히 배당금에 만족하면 삶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요한 질서 위에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지배자가 될 것인가? 이제 그 마지막 해답, AI 제국에서 살아남을 개인의 각성 전략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구 소멸이라는 절벽 끝에서 AI 제국이라는 신세계의 입구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국가가 주주가 되고 로봇이 우리 대신 일하며 기본소득이 통장에 찍히는 세상.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 이제 고생 끝났네.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면서 편하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안도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찬물을 끼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새로운 질서는 결코 모두에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냉혹하고 더 선명한 계급의 선을 긋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실함이 미덕이었던 시대를 지나 적응력이 곧 생존인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과거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고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기만 해도 중간은 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그 성실함은 로봇이 0.001초 만에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낮은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AI라는 수만 명의 디지털 노예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던져주는 배당금에 만족하며 생각하기를 멈춘 사육 대상입니까? 이 제국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AI가 만들어내는 부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술이라는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가 입금해주는 배당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콘텐츠에 뇌를 맡긴 채 서서히 생각하는 근육을 잃어가는 배당민들입니다. 배당금이 당신의 생존은 보장해주겠지만 당신의 존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신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답은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AI는 정답을 내놓는 데는 천재적이지만 질문을 던지는 데는 멍청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조합하는 데는 신의 경지에 올랐지만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상상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감각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술을 배우는 데 집착할 게 아니라 기술을 어디에, 왜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획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 흩어진 정보를 엮어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맥락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계가 가질 수 없는 공감과 직관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힘, 이것이 배당금이라는 마약에 취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스마트폰, 매일 접하는 챗GPT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제국으로 향하는 탑승권이자 당신의 진행을 무한대로 확장해줄 외골격 수트입니다. 이 도구를 다루는 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비참한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거대한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인구가 사라진 자리에 AI가 들어오는 이 전대미문의 현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전락하여 천천히 도태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자동화 인프라를 지배하는 새로운 인류가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전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소멸은 재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은 오직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멸망해가는 나라에서 역설적으로 피어나는 AI라는 구원의 빛을 보십시오. 이 빛은 준비된 자에게는 무한한 기회의 통로가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사라지는 나라의 마지막 목격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태어나는 AI 제국의 주인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오늘 밤 어떤 질문으로 당신의 AI 노예들을 깨우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리브랜딩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진실을 마주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뒤집어 그 안에서 싹트는 소름 돋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인구가 사라진다는 공포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공포의 뒷면에는 인류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기술적 도약과 풍요가 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변화하는 질서를 읽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충격경제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항하면 혁신은 늦어질 수밖에 없죠.